자, 그러면은 다음은 개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제죠.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3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초기 내각에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정무 능력을 갖추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정미경 전 최고께서는 이번 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정치가 문재인 정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네.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서 지금 통계 조작도 나왔지만 사실 모든 게 좀 비정상화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네. 아니 과거에 통계를 조작하는 청와대가 있었나? 정권은 그렇게까지 통계 조작까지는 여태까지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진짜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심이 되냐면 이 모든 게 거짓 아니었나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가야 되는 길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비정상화가 된 거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한다면 국민들께 나중에는 평가받을 수 있다. 좋은 평가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각 교체도 사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네. 그겁니다. 비정상을 정상화로 원상복구시키는 데 있어서 아까 민주당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비정상했던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통계 조작이 나오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가 조작이 됐다. 조작 감사, 감사 조작 이런 단어를 막 쓰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조작했다. 이런 단어를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전면 배치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저는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히 이번 개각에서는요, 육군 삼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신 후보의 과거 발언들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특히 구테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 앞뒤가 조금 편집이 돼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어쨌든 그와 대해서는 저희 생각이 확고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과 변명할 생각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민주당에서는 지명 철회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리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했던 말이라 하더라도 저분의 인격과 품격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직 대통령한테 악마가 뭡니까 악마가. 그리고 아까 삐처리돼서 제대로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어떻게 저렇게 아무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금 물론 국회의원 되기 전의 일이라고 저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장관 후보 이건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고요. 예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누가 장관 후보가 자가 되든 그분이 예전 했던 발언들 SNS 글들 다 지금 검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분의 발언은 좀 심해요. 그리고 12.12 군사 구테타 같은 경우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이거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부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보수 진영의 인물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분도 많을 텐데 오로지 그냥 싸움 잘하는 분을 뽑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분을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 정부에도 저는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고 국민의힘도 결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분은 정말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저는 부족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성희 의원님, 또 유인촌 후보자를 두고도 문화예술계 쪽에서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정미경 최고 말씀하셨지만 이번 3명의 장관은 전투형 개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미 능력도 검증되고 확고한 좀 철학을 가진 분들을 포진시키지 않았느냐. 유인촌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비상한 그런 시국이니만큼 유 후보자의 경험과 능력에 좀 기대겠다 그런 측면이 좀 강할 거예요. 그리고 장관을 이미 지냈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 특히 뭐 네.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요소도 좀 고려됐다고 보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김기현 대표가 그 자우림의 그 리드 보컬을 상대로 한 발언 때문에 뭐 개념 없는 그 개념 연예인 논란도 있고 한데, 그걸 자꾸 결부시켜서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유 후보자가 수십 년을 그 현장, 특히 문화예술계의 연기자이면서 동시에 경영자, 그리고 연극 배우, 그래서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당연히 어느 경우에도 좌우 진영은 있고요, 반대는 있기 마련이라 청문회장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이제 그 검증이 있을 텐데, 유 후보자의 성격상 아마 정면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나라 지금 청문회 제도가요, 그 무용론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루 정도 치고 받다가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거고, 이번에가 아마 카운팅상 17번째, 18번째, 19번째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차제에 우리나라의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또 다른 후보자는 김행 후보자입니다. 164억 재산 신고로 주목을 받는 것과 동시에 또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여성가족부에서 엑싯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뭐 일단은 뭐 여성가족부의 그 위상을 뭐 낮추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가족부를 그 폐지할 수 있게끔 뭐 그런 노력도 해보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김행 후보자가 59년생이에요. 그리고 예. 김건희 여사는 72년생 아닙니까? 예. 13살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분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 2번 만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제 만났냐면은 이제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때 티켓 받아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그때 한 10분 정도 만났던 것 같다. 그다음 또 한 번은 작년에 비대위원이었으니까 관저에 초청 받아가지고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번 정도밖에 만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밝혔으면 더 나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개각 관련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